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은혜와 표창 수요, 현안 보고와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공모사업 추진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는 16개 부서에서 141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92억 7,5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공모사업 유치 결과와 관련하여 실적이 우수한 5개 부서와 12명의 유공공무원 중 대표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와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상장 A등급 문화체육과 위 부서는 2022년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리 정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A등급 300만 원, B등급 250만 원, C등급 200만 원입니다. 상장 A등급 지역경제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B등급 교육지원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B등급 주민안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C등급 가족정책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민안전과 지방방송통신주사 김성호. 위 공무원은 2022년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업무 대응으로 외부 재원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위생과 주무관 박영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교육지원과 주무관 백준우.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지역경제과 주무관 송준석.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거정비과 주무관 정영호.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과 상원의 인사. 바로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4월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원의 인사. 바로. 표창장, 주거정비과 주무관 양현민.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문화체육과 주무관 김주일.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과 상원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월 20일 기준 전 부서 목표액 대비 집행률은 44.5%이며 부서별 목표액 대비 집행률 상위 순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주민안전과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주민안전과에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금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현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내용 순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환경 변화로 재난은 복합화 대형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위험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재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로 재난 대응 체계 여러 부분에서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군은 조직 전체 차원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재난안전 대책 운영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 24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 내용은 총 9가지입니다. 추진 내용은 이태원 참사 최근 우리구 차원에서 1년의 대응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체계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중앙, 서울시, 금천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크게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휘부와 13개 부분으로 구성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경 및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2022년 8월 풍수에는 전례 없었던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수습부서가 현장 수습 복구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난 대응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2023년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1월 재난수습부서는 현장 총괄을, 주민안전과는 재난수습부서는 현장 총괄을, 주민안전과는 행정 총괄을 담당하는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하는 내용을 보시면 재난수습부서는 지휘부에서는 피해 현장 수습 및 복구와 실무반에서는 피해 상황 및 보고 전파 총괄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에서는 지휘부 실무반 모두 13개 실무반을 운영해서 재난 물자 관리 등 현장 행정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난 대응 매뉴얼은 방대한 내용으로 임무 숙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대응 체계를 도식화, 단계별 역할, 조치 사항 등 핵심 사항 위주로 도표화하고 재난 유형별이 아닌 공통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임무를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은 구청의 상황실을 통해서 당직 근무를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공간과 전문 인력을 통해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용산구청 당직 책임자가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근무자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황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통합 운영센터 지하 1층 유통합 운영센터에다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요. 2023년 5월 1일자로 운영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연중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전담요원 3명, 주민안전과 직원 26명 등 총 29명으로 인력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영상회의, CCTV 관제, 스마트 서울 안전망 등 전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사진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PSLTE라고 하는데요.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무선 통신 기술로서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약 1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2021년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이 통신망은 대규모 재난 시 일반 통신망 가동이 어려울 경우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금천구에서는 총 46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20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10개에 각각 배부되어 재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통신망은 현재 주민안전과에서는 매일 1회 서울시 소방, 경찰 등과 교신 훈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말기가 배부가 되면은 매주 1회 각 부서와 동과 저희 주민안전과 교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말기는 이 통신망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도 상당히 활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제 부서나 동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전파할 경우에 119나 112를 경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금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속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진입니다. 당직 근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CCTV를 통한 현장 대응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738개소 2,65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통학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파 확인하여 우리 구가 소방 경찰 등과 긴밀히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 상황 공동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통합 플랫폼인 스마트 서울 안전망이 2023년 하반기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2018년 금천 경찰서가 신축하여 관내로 이전했고 2022년 금천 소방서 개소로 최근 안전대책 강화 등으로 우리 구와 소방 경찰과의 관계는 긴밀하고 두터워졌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각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방 등을 통해 소방 경찰들과 교신을 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훈련인 경우에도 합동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전국 노래자랑인 경우에 전국 노래자랑 녹화에서도 예상했던 인파보다 약 2배 이상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계획서부터 행사 당일까지 경찰과 소방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현장 훈련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CTC 훈련이나 재난대응 훈련 외에 통합지원부 불시훈련 등을 2회 실시하는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훈련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행사, 축제 등 다중운집 인파 대응입니다. 현재 행사, 축제 안전관리 계획 범위는 순간 최대 인원 약 500명에서 현재 100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최 주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금천구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 수립 주체를 주민안전과로 명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집중관리로서 현재 서울시와 연계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에 5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일대가 지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3단지 부분하고 마리오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인파 밀집 위험 구역 도출 시뮬레이션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인파 밀집 지역 구역 CCTV 설치 및 지능형 CCTV 서버 구축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연계 통합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파가 밀집하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CCTV와 CCTV 서버가 이를 감지해서 통합 플랫폼으로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 112, 119로 상황 전파되어 공동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기 대응만큼 중요한 게 주민의 어떤 수습복구인데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제9호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아동보험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안전보험을 시행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유동현 재난총괄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구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직원소통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간의
소통을 통한 활력 있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 치유로 직원들의 심신 안정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키고자 전 직원 중 260명이 대상이며 5월 중 4회에 걸쳐 당일 일정으로 인천 강화도 및 양평에서 2023년 직원 소통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및 전 직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나 특히 1차 소통 워크숍은 6급 신임 관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 2차 워크숍은 강화도에서 행복온 일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일상을 떠나 활력과 소통 위주의 재충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3, 4차 워크숍은 양평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원이라는 주제로 건강 증진과 소통 위주의 에너지 충전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직원 소통 워크숍은 강의나 발표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힐링과 소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전부소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3년 직원보험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 직원 1,73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원보험 체육 행사를 실시합니다. 직원 화합 및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직원 의견 및 부서 의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행사 시에는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금리 및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현재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예상 지원 대상은 8,000개 사업장입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24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구청 12층 세미나실에서 현장 접수 창구를 병행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 1주차에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실시하나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으로 방문 민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접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9일 기준 온라인 접수 현황은 1154건이고 현재까지 709건 7,0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협업 협치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협회 및 지역 주민에게 각 동 및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의 달 맞이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발행은 설과 추석 명절에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만족도가 높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추석 발행 전 상품권 발행 공백 기간에 그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5월 3일 10시에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할인율은 7%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설 명절에 100억 규모로 발행된 상품권은 1개월 만에 전액 판매가 완료되어 주민 관심이 높았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근본 추가 발행하는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은 서울시 주관 자치구 일괄 추진하는 계획이 아닌 우리 구 자체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각 동 및 전 부서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정책과장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생애 첫 계약 등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들이 전월세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 등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금천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 방법은 서울시 1인 가구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 가족정책과 및 1층 통합민원실 전문가 상담실에서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 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를 통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민원 여건과에서는 전문가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통 담당관에서는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조 금천구 주거정비 아카데미 1기 운영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 아카데미는 주택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등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좌를 실시하여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합, 주민 참여단 등 사업 추진 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본 아카데미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 구청 강당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각 정비사업의 취지 및 과정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역할, 추진 분담금의 산정, 사업 상승 방안 등의 각 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방문 접수 및 이메일을 통하여 10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5강 중 4강 이상을 참석하면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소요 예산은 교재, 수료 기념품 제작 및 강사료 등에 소요됩니다. 4월 24일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5월 22일부터 주거정비 아카데미 1기 교육을 실시, 5월 26일 구청장님을 모시고 수료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 및 각 동장께서는 1기 아카데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홍보 현수막 개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주간 수거 시범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과 야간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예방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주간 수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주간입니다. 수거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출 시간은 현행과 같이 저녁 6시 이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주간 수거 체계 정착 기반 마련 및 2024년도 계약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각동 주민센터는 통장 및 단체 회의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소통 담당관은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5월 1일 근로자의 날 청소 대행업체 휴무 실시로 일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은 5월 1일 하루 동안 배출이 금지되고 5월 2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전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수과장이 2024년 풍수의 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 가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철 기상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차가 크겠으며 여름철 동안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6월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7,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풍수의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방제시설 확충 및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시흥천 복개 및 현대시장 하수도 확장과 빗물 저류조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침수지역 맨홀 추락 방지시설 94개소, 연속형 빗물바지 54개소를 확충하고 하수박스 347m, 하수관로 1089m, 빗물바지 및 맨홀 320개소를 무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 침수지역 하수도 40.2km, 빗물바지 2만 개소를 준설하고 수방용 모래마대 39개소 3,210개 및 양수기 478대를 현장 배치하고 지벨리 대형 건물 지하 출입구 물막이판을 8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물막이판 및 역지변 1,500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9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위기관리시설인 진출입 통제 차단기 4개소 설치 및 안양천 준설 4,000루베, 수해 취약지역 및 방제시설물 450개소를 점검 완료하여 지적사업 29건 중 조치 완료 6건, 조치 예정 23건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은 동주민센터 수방 담당자 양수기 작동 등 사용방법 훈련을 4월 4일 완료하였고 재난대응 훈련 및 수방관계자 교육은 5월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침수 피해 예방 활동으로 지역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빗물바지 관리자 1962명을 구성 운영하고 침수 취약가구인 돌봄 서비스 대상 1138가구 중 재취약가구 57가구 및 일반 관리가구 1081가구를 지정 재산 피해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풍수에 관련 주민 홍보사항으로 침수주택 양수기 배부 및 상위법 교육과 지하주택 및 침수 방지시설 무상 지원에 대한 보도자를 제출하고 풍수해 보험, 하수도 및 빗물바지 준설, 돌봄 서비스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사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5월 안전점검의 날을 행사와 병행하여 풍수해 대비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접자치구와 양수기 및 모래마대 등 수방자재를 공유하고 군부대, 경찰서,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긴급상황 대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풍수해 대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침수 예경보제 시행입니다. 예보 발령은 서울시에서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또는 도로 침수 시 15cm 초과 시 발령되며 경보 발령은 자치구에서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자체 판단하여 발령하며 재난문자 발송, 침수 발생 시 주민 대피, 물막이판 설치 확인, 현장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구축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저류조, 하수도, 도로, 안양천 등 주요 시설물과 관내 침수 취약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 등 침수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빗물바지 전담 관리자인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신규 채용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순찰을 통한 빗물바지 관리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13개 실무반 108명으로 구성됩니다. 단계별 근무체계는 3단계로 운영되며 평시에는 가진 단계로 1명, 보강은 3명, 1단계는 호우주의보로 7개 반 56명, 2단계는 호우경보로 12개 반 218명, 3단계는 대규모 재해난 발생 시 13개 반 572명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 행사는 지수과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5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및 동주민센터 협조사항입니다. 담당 실무부서 및 대책본부 근무자는 비상 발령 시 상황실 운서 및 돌봄 공무원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비물바지 관리자 활동 사항에 대해 사진을 올 1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2023년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연계 방법 등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일시는 5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방법은 보건소, 생명존중센터로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전문 강사가 보기, 듣기, 말하기의 주제로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보는 법과 실제 자살 생각을 듣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법, 대상자를 안전하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과정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모집하며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 수료자 중 자살 예방 활동 서포터즈를 모집, 지역 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수행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협업 협치상으로 소통 담당관에서는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교육 모집 홍보에 협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우리 구정에 도입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 버스 환승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 환승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 교통 약자들, 특히 이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마을 버스가 다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비용을 대폭 줄여서 지금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동력은 기술입니다. 기술. 당시에 GPS 기술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행정에 접목을 한 것이죠. 혁신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여기서 혁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있는 기술을 우리가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 이 행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술자가 해주지 않습니다. 혁신행정, 적극행정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보면은 우리 기술만 제대로 알고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민 맞춤형 행정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혁신, 이런 것들이 혁신행정의 주요한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주민 맞춤형 행정, 이거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 일하는 방식이 혁신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분야가 다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챗 GPT라고 이게 이제 대화형, 챗은 이제 채팅한다고 해가지고 대화죠. 그리고 이제 GPT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제너러티브가 중요한 이제 용어예요. 트랜스포머는 변환기니까 변환하는 거고, 프리트레인드는 미리 다 그렇게 훈련받게 기계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제너러티브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 이제 정보를 보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생성은 우리가 못하죠. 인간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거는 정보만 보여주고 생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챗 GPT는 생성 자체도 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인공지능 해준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누구나 질문만
가지고 있으면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혁명적인 챗 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종합계획 세워달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종합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 직원들 교육 문제가 들어갑니다. 전 직원들 당연히 자발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해외 연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진 사례도 해외에 나가서 실제 체험해 보고 오고 현장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 뭐 인공지능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듭니다.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유료 서비스가 아마 질이 좀 더 차원이 높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이게 이제 아이디가 아마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관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인 아이디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비용 필수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한테는 비용을 지급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챗 GPT 말고도 각 부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장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업무에 도입할 것인지 이거를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수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수해 방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난관리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도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은 우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고민을 끊임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제 안전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안전한 금천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대응 및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또 올해 2023년도 풍수해 안전대책도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보고된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그래서 제도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안전 상황실도 개소를 하게 되니까 일상적인 안전 상황실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5월 달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축제라든지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에 대한 안전 대책 잘 만들어서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교통행정과에다가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제가 현장 점검을 해보면 아직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련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뭐 안전과 똑같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청렴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2023년도 반부패 청렴 향상도 추진 계획을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아마 각 부서에 실시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온 자료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 내부 청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청렴도는 저희가 이제 95.2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유형 우리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높습니다. 상당히 3.3점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외부 관계자의 금품 수수라든지 특혜 등 부패 경험은 0건입니다. 사실은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 금천구가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 청렴도입니다. 내부 청렴도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고요. 특히 이런 부패 경험이나 이런 뭐 특혜 또 여러 가지 청렴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뭐 부정 부패라든지 또 이런 거에 또 국한되지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부당 지시라든지 또 갑질 행위라든지 또 사익 추구라든지 부당한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내부 청렴도에 다 들어갑니다. 청렴도 요소들을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또 이렇게 폭넓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간부진들께서 반부패 청렴 향당을 위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 또 나 스스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인식하에 연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보고서냐면은 청년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그 청년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후속적인 기사도 이제 뜨고 있는 중인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서울 거주 청년의 4.5%가 은둔 고립 상황에 놓여 있다. 4.5%라는 거는 많게는 약 한 13만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도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금천구도 저희가 2019년도인가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청년 미래 기금 저희가 만들어서 1년에 5억씩 20억 이미 이제 청년 기금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사실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했어요. 청춘 빌딩에서부터 또 최근에는 청년 꿈터 건립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사실은 평가를 받아서 청년 친화 헌정 대상도 수차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일자리 또 여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가 이 가산동 독산 일동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청년 인구들이 많습니다. 또 1인 가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미래기금에 대한 활용을 통한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독산동이나 이 가산동 쪽에는 예를 들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말에 가보면은 그쪽 동네에 저녁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주말에 가보면은 썰렁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그 친구들을 좀 우리 금천구에 이렇게 지역사회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교류하고 호흡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년 정책, 또 청년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들에서 먼저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4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